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장 4절 완전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1장 3절에서 변수불량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변수불량 미방 참 간단하고 편한 미방이고 또 쉬운 미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개 미방이 전부 다 변수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치환을 통해서 변수분리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치환에 의해서 변수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동차형 미분 방정식이라면 치환에 의해서 변수분리가 항상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mdx 더하기 ndy꼴로 주어지는 일개 미방이 항상 동차형 미방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록 변수분량 미방이 아주 쉽고 편한 그런 형태의 미방이었긴 했지만 모든 미방이 다 그렇진 않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풀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미분적분학 교과과정에서 배웠던 전미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같이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미분이라는 개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이변수 함수가 연속인 제1개 편도함수를 갖는 함수였을 때 다음같이 약속된 것을 우리는 토탈 디퍼런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 전미분이라는 개념은 일변수 함수의 미분의 개념을 다변수 함수로 업그레이드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변수분량 미방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y = fx에서 우리는 이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은 y' f'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식의 양변에다 dx를 곱하면은 이 식의 양변에다 dx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dy dx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dy dx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dy로 바꿔 표시할 수 있죠.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놔둬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y의 미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ifferential of 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y의 미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일변수 함수였을 때 얘기했었습니다. 만약에 독립변수가 여러 개로 주어지는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 이 미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왼쪽 여러분들 화면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변수 함수일 경우에 이 원리를 그대로 반복 적용하려고 합니다. 즉 볼까요? 이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는 개념은 도함수 구하고 독립변수의 미분을 옆에다 곱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변수 함수 z = fxy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란 것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도 연속이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도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고 있을 때 이 함수에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미분을 z의 미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의입니다. z의 미분은 일변수 함수 쓸 때 도함수 구하고 독립변수의 미분을 곱했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변수 함수잖아요. 이변수 함수 가정에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에 대한 미분을 옆에다 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변수에 대한 미분을 옆에다 곱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의 미분을 곱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약속한 것을 우리는 z의 전미분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위의 거를 y의 미분이라 했듯이 얘는 z의 전미분이라 합니다. 토탈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요.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토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토탈 디퍼런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토탈 디퍼런셜에서 z의 전미분이라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전미분에 관한 정의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 화면 보면 알 수 있듯이 z의 전미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1학년 교과정 미분적분에서 배웠던 내용이라서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토탈 디퍼런셜이란 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의 모양에서 앞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앞에 1장 3절에서 설명할 때 일개 미방은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일개 미방은 자연스럽게 mdx 더하기 ndy = 0의 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좌변에 이 mdx 더하기 ndy = 0의 꼴에서 이 등호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우리는
앞으로 미분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 폼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런 모양을 우리는 앞으로 미분 형식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 미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 미분 형식이 일개 미방을 나타내는 이 방정식의 왼쪽에 있는 이 미분 형식이 어떤 함수의 전미분과 같을 때입니다. 잘 볼까요? 어떤 함수를 z equal fxr에 썼을 때 이 함수의 전미분은 f를 x에 대해서 편미하고 dx 붙이고 플러스 f를 y에 대해서 편미하고 dy를 곱했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dx, dy가 있고요. 요 부분을 m이라 보고 요 부분을 n이라고 본다면 m dx 더하기 n dy 꼴, 즉 마치 미분 형식처럼 보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에서 이 좌변이 이 미분 형식이 어떤 함수의 전미분과 같을 때입니다. 어떤 함수 z equal fx의 전미분하고 정확하게 얘가 일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미분 형식은 완전하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exact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미분 형식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방정식을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정의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어떤 미분 방정식의 좌변이 미분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잖아요. 일개 미방은 mdx 더하기 ndy 꼴 0의 꼴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좌변의 미분 형식이 어떤 함수 z equal fx의 전미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주어진 미분 형식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한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는 미분 형식이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는 방정식을 그냥 줄여서 완전 미분 방정식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완전 미방의 정의는 미분 형식이 완전할 때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배웠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 미분 방정식 해는 어떤 모양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어진 완전 미방의 해는 fxy 꼴 c의 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꼴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떤 미분 방정식이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fxy 꼴 c의 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에서 적당하게 전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전미분하면은 이 함수를 전미분하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x를 붙이고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y를 붙이죠. 이런 모양은 여기 맞았을까요? 이 식이 전체에다 전미분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전미분을 취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식의 모양을 잘 보면은 마치 어떤 꼴입니까? 이 방정식의 좌변은 m dx 더하기 n dy 이퀄 0의 꼴이죠. 따라서 이 함수에다가 전미분해서 만들어진 방정식, 그래서 말 그대로 완전 미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이런 전미분을 통해서 이걸 만들 때 미분 방정식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분 방정식 작성됐을 때 거꾸로 이렇게 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것을 해를 구한다 또는 주어진 미방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얘를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얘가 미분 방정식이라면 얘는 주어진 미방을 만들게 됐던 함수를 우리는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해를 구하는 과정, solve라는 말이고, 우리가 보통 미방을 풀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보다시피 완전 미방의 일반에는 언제나 이런 꼴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f equal c의 꼴이 일반, 여기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갖고 있으니까 해이면서 더욱이 일반의 역할을 하는데요. 당연히 어떤 미방의 일반을 구하려고 할 때 f의 모양이, 완전 미방이 주어졌을 때 f는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mdx 더하기 ndy 꼴 0의 꼴에서 이 미분 형식의 모양이 어떤 함수의 전미분과 같으면 주어진 이런 꼴의 미방을 완전 미방이라 할 것이고, 완전 미방의 일반에는 그 어떤 함수라 불려졌던 함수의 f 이퀄 c의 꼴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떤 미방이 주어졌고 그 미방이 완전 미방이 맞다면 f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자, 이걸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어진 미방 자체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를 미분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방이 처음부터 어떤 함수를 편미분한 형태로 주어질 리는 없죠. 그냥 m, x, y, dx 플러스 n, x, y, dy 이퀄 0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꼴로 주어지는 미방이 완전 미방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그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정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 결론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최종적인 이 결과만이라도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미방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다 또는 완전 미방이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어떤 잣대 같은 게 필요한데요. 그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측정 잣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이 정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완전 미방의 정의는 사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미분 형식이 어떤 함수의 전미분과 같기만 하면 그 미방을 완전 미방이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어떤 함수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 관계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은 바로 이 함수 f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f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f를 x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m과 같고 이 f를 y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n과 같으니까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완전하니까 당연히 그 미방이 완전 미방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f의 도움을 받아야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는 이 미방을 풀려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미방을 풀어서 해를 구하려는 게 목적인데 마치 뭐예요? 해를 알려주고 나서 이 미방이 이게 맞으니까 다시 구해보라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해를 알고 미방을 풀 리는 없죠. 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방이 완전 미방이다라는 것은 비록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m과 n만으로 주어진 미방 자체만으로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학자들이 노력한 끝에 다음 같은 판정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정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정리의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개 미방 mdx 더하기 ndy 걸 영역 꼴에서 앞에 있는 m과 뒤에 있는 n이 각각 영역 안에서 연속이고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이게 같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완전 미방이면 이게 돼야 되고 거꾸로 이게 만족되면 완전 미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정리니까 이 결과를 꼭 암기를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리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그 공학수학 내에 있는 모든 정리를 다 증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흐름상 이거는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또는 이걸 모르고는 계속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가지고는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궁금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은요, 되도록이면 증명을 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증명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요, 그냥 가볍게 듣기 바라고요. 대신 여기 노란색 글상자로 표시했던 이 결과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 어떻게 해서 이런 판정법이 나오게 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명제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따라서 P면 Q이다라는 명제도 증명을 해야 되고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번은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또 한 번은 Q면 P이다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가정에 이 일개 미방,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mxy dx 플러스 nxy dy 이퀄 0이 이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방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미방의 정의로부터 이 m과 n은 어떤 함수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그리고 y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완전 미방이라 가정했었으니까 이 m은 분명히 그 어떤 함수를 편해서 f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f를 x에 대해서 편밀한 거하고 같아야 되고 n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밀한 거하고 같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함수 f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완전 미방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등호관계를 만족하는 함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의 가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는 M과 N은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M이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는다면 이 fx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가져야겠죠. 즉 fx가 다시 x에 대해서 또 다시 y에 대해서 편밀한 것도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n도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n하고 fi가 같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fi도 x에 대해서 편밀한 것도 연속이고 fi를 다시 y에 대해서 편밀한 것도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의 가정에서 m과 n이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죠. 일개 편도함수를 가지므로 우리는 얘네들을 각각 y와 x에 대해서 또는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m을 y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서 이 기호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m을 오른쪽에다 내려써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m은 문제 가정에서 f를 x에 대해서 편밀한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 기호를 이 기호랑 맞춰서 그냥 y에 대한 여기 편도함수를 라운드 기호를 써서 표시했으니까 얘도 라운드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라운드 f, 라운드 x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m 대신에 라운드 f, 라운드 x를 써서 표시할 수 있고요. m과 이거 같은 말입니다. m이 fx와 같은 그런 함수라고 얘기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호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과 n이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지니까 더불어서 fx하고 fi도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죠. 우리는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중요한 성질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끌레로 정리라는 것을 하나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끌레로 정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연속인 편도함수의 순서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변수 함수에서 그 독립변수만큼 편미분 순서를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편미분 순서를 바꾸면은 그 도함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끌레로 정리의 끌레로 정리로부터 편미분 순서를 바꿔도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표현 때문에 편미분 순서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때 요 기호 표기를 얘랑 마찬가지로 다시 바꿔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쓰면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와 같이 됩니다. 이때 라운드 f, 라운드 y는 이 기호와 같은 기호고 라운드 f, 라운드 y는 n과 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위에다 올렸으면은 라운드 n, 라운드 x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완전 미방이라고 가정했더니만 라운드 m, 라운드 y하고 라운드 n, 라운드 x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역으로 우리는 라운드 m, 라운드 y하고 라운드 n, 라운드 x가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dx 앞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이 dx 앞에 있는 이 mxy dx를 말 그대로 x에 대해서 한번 편적분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적분한 함수를 우리가 편의상 대문자 f, x, y라 놓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변수 함수를 특정 변수에 대해서 편적분할 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자가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요 이변수 함수를 적분해도 여전히 이변수 함수 형태가 나타나니까 fxy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우리는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도 배웠었는데요. 일변수 함수도 그러하고 다변수 함수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언제나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fxy는 분명히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되겠죠. 자, 이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즉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적분의 정의된 함수는 언제나 미분 가능하고 미분하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는 바로 MXY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역시 또 앞에 가정이 있었잖아요. 보다시피 M과 N은 여전히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는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다가 편미분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식에다가 편미분을 시도를 하는데요.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 F를 한 번은 Y에 대해서 한 번은 또 X에 대해서 연속으로 편미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한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 끌레로 정리로부터 다시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끌레로 정리로부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기호 표기를 두 번 나눠서 표시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되겠죠.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라운드 F, 라운드 X는 바로 위에서 M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바꿨으면은 여기는 MXY 같이 됩니다. 근데 이거 또 다시 쓰면은 위에다 쓸까요? 얘를 다시 쓰면은 라운드 M, 라운드 Y로 쓸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앞에 가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라운드 N, 라운드 X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등호관계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식은 결과적으로 이 식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잠시 또 기호 표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기호 표기는 라운드 라운드 X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Y를 뜻합니다.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간 과정은 다 등호가 성립하고 맨 오른쪽 끝에 노란색 분표를 표시했던 얘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라운드 XN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는 이걸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우변 0이 됐죠? 그리고 미분기호나 편미분기호는 선형성이 있습니다. 덧셈이나 뺀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합니다. 따라서 넘기고 기호 표기를 잘 정리하니까 라운드 F, 라운드 Y, 마이너스 N 이퀄 0의 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거는 넘겨서 이퀄 0을 만든 거고요. 라운드 기호 그 선형성이 있으니까 미분교나 편미분교는 선형성이 있어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 관계식을 잘 볼까요?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함수가 상수이거나 아니면 y만의 함수였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y만의 함수라는 표현 안에는 상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편의상 y만의 함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gy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운드 f, 라운드 y, 마이너스 n을 gy라 놓겠습니다. 이 말 이해됐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죠. 또는 독립변수 x를 제한 다른 독립변수를 편미분해도 0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y만의 함수일 것이라는 얘기고 이 기호 표기 안에는 상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n을 찾으려고 합니다. n을 찾으려는데 n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gy를 왼쪽으로 넘기니까 n은 여기서 뭘 나타내냐면 nxy를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n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xy를 계산해 보니까 nxy는 라운드 f, 라운드 y, 마이너스 gy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f를 이렇게 놨었죠. f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가 m이었었고요. 자, 지금은 또 n을 찾았군요. n은 또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게 같다고 얘기를 했을 때 mxy dx 더하기 nxy dy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이 과연 정말로 완전 미방이 될까라는 거예요. 완전 미방임을 보이려면 이 식으로부터 얘가 완전 미방임을 보이려면 이 미분 방정식의 좌변이 어떤 함수의 전미분과 똑같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계속 보일 생각이에요. 어떤 함수의 전미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구했던 m과 여기서 구했던 n을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xy dx 플러스 nxy dy입니다. 이 식을 계산했더니 얘가 어떤 함수의 전미분이 돼주기만 한다면 그럼 완전미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m은 여기서 살펴봤죠? m은 f를 x에 대해서 편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n을 계산하죠. 자, 이 m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dx를 써야죠. dx, f, m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을 계산합니다. m만 이렇게 됐고 n을 계산하니까 라운드 f, 라운드 y, 마이너스 g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f,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f, 라운드 y, 마이너스 gy입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dy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은 라운드 f, 라운드 x, dx 그리고 플러스 전개를 하니까 라운드 f, 라운드 y, dy죠. 마이너스 gy, dy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함수 f의 전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은 앞서 우리가 전미분에 대해서 정의를 배웠던 것처럼 이제 얘를 df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는 df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일단 gy, dy죠. 우리 이 부분을 조금 겉보기에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다시 미분하면은 적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gy dy입니다. 적분한 거는 쌓는다는 뜻이고요. 미분은 d는 잘게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형태로 이거 요 모양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면 원래 있던 식이 나온다는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d가 똑같죠. 자, 그래서 이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 d도 선형성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볼까요? 우리는 이 노란색 밑줄처럼 이 부분, 요 노란색 이렇게 할까요? 얘를 그냥 f라고 보겠습니다. 즉 어떤 함수 f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f는 x, y 두 문자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y를 적분하니까 y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는 x하고 y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입니다. 얘를 f라고 표시한다면 가정한 거죠. 이렇게 놓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자연스럽게 df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줄여서 그냥 d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미분 형식이 어떤 함수의 전미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mxy dx 플러스 nxy dy 이퀄 0은 분명히 좌변이 어떤 함수 df라고 쓰면 되죠. df 이퀄 0의 꼴이므로 이런 꼴이므로 이 말은 곧 어떤 이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 다 적었죠. 자, 지우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전미분과 같은 꼴이 나왔다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주어진 미방은 이 미방은 완전 미방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정리가 mdx 더하기 ndy 이퀄 0의 꼴로 주어지는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판정법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고 중요한 판정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증명이 됐고 이해가 됐다면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